공무원 연금 개혁안에 대해서 여야 공무원 단체 간의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소식 여러분 다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조간부터 하루 종일 언론에 중요하게 떠오른 것은 공무원 연금 개혁안에 여야 간의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사실보다도 이 과정에서 국민연금 개혁안 역시도 여야 간에 합의를 했다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다시 말해서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 현행 40에서 50%. 그러니까 연 평균 월급을 우리가 100만 원이라고 잡았을 때, 평생 생애 월급을 100만 원이라고 잡았을 때 지금은 40만 원 받았는데 앞으로 50만 원 주겠다. 바로 이렇게 바꾸자는데 여야가 합의했다는 부분입니다. 근데요, 이 부분, 돈을 더 받는 거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들어가는 재원이 앞으로 70년 넘는 세월 동안 1,600조 원이 넘게 들어간다는 사실. 그리고요, 일반 이 국민연금 가입자 같은 경우엔 지금 내는 돈의 80% 정도를 더 내야 한다라는 이런 문제들이 계속 불거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변화할 수 있는 국민연금 개혁, 여야한테 우리 국민들이 그거 좀 부탁을 했나요? 저는 그 점이 상당히 궁금해집니다. 다시 말해서 과정에 있어서의 정통성은 결과의 정통성을 담보하는 법인데 그 과정의 정통성이 제대로 돼 있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정치권 저는 깊게 성찰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표, 새정치민주당 문재인 대표가 오늘 광주를 방문을 했는데 광주공항에선 문재인 대표에 대해서 따끔한 반대 시위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이슈들 여러분께 오늘 명쾌하게 해설해드리겠습니다. 신율의 시사탕탕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예, 오늘도 여러분께 정치적 문제 날카롭게 해설해 주실 분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박찬정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공식 업무에 복귀를 했고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공무원연금 개혁안 플러스 국민연금 개혁 이것까지 얘기를 했는데요. 자, 박근혜 대통령의 이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에 관한 발언 먼저 들어보시고 얘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공무원 연금 개혁을 추진한 근본 이유가 지금의 연금 구조로는 미래 세대에게 엄청난 부담을 주고 재정 파탄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한 것이었는데 이번 개혁으로 내년에 하루 100억 원씩 투입될 연금 재정 보전금이 60억 원 수준으로 줄어들어 재정 부담은 다소 줄었지만 개혁의 폭과 20년이라는 긴 세월의 속도가 당초 국민들이 기대했던 수준에는 미치지 못해서 매우 아쉽게 생각합니다. 예, 이번에 이 공무원연금 개혁 이 부분도 물론 있습니다만 주목해야 될 것이 이제 갑자기 국민연금 문제가 떠올랐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원래 국민연금 만들 때에는 그러니까 소득 대체율이라고 그러죠. 생애 평균 소득 월급의 70%를 주겠다고 시작을 했는데 그것이 한번 개혁이 돼서 도저히 못 버티니까 40%로 내렸는데 갑자기 공무원연금 개혁하다가 50%로 올리겠다. 근데 사실은 그걸 계산을 해보면 돈 예를 들면 한 달에 10만 원 내는 국민연금 수급자가 한 17만 원 내게 생겼다는 거거든요. 17만, 18만 원. 자, 이렇게 갑자기 국민연금까지 끄집어낸 그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우리 박 대표님? 일반 국민들은 100만 공무원들은 완전히 조직화돼 갖고 예. 자기들 밥그릇 지키고 이 퇴직 후에도 그걸 지키려고 데모하고 시위도 하는데 100만 공무원 가족해서 한 500만 명 빼고 나머지 4,500만 명은 지금 여론이 굉장히 나빠요. 예. 그 국민은 공무원 노후까지 책임져야 되느냐? 이번에 이제 합의된 게 앞으로 2085년까지 70년 동안 333조의 재정 절감이다. 이러니까 언론 들으면 세금에서 이제 나가는 게 한 푼도 없는 것처럼 착각을 일으킬 수 있는데 그렇게 해도 매년 3조 내외에 이게 세금이 더 계속 들어가요. 그러니까 매년 한 4조 정도를 줄이는 효과고 매년 3조 내외 계속 들어간다. 그다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난데없이 국민연금은 1669조를 40%에서 50% 올리면 지급률을
그만큼 추가 부담이 되고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보험료를 현재 소득에서 9%를 내는데 이걸 배로 18%를 17% 정도 낸답니다. 그러니까 이 16.7%, 국민연금 17%. 가입자들 입장에서는 예. 공무원연금 가입자들하고 비교해봐서 전혀 형평도 맞지 않고 그렇다고 이렇게 올려서 국민연금 적립금이 현재 470조인데 이걸 까먹기로 시작하면 2060년에 완전히 이 거들이나 깡통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박근혜 대통령이 이 국회가 월권을 했다라고 이렇게 이제 비판하고 나왔는데, 그러니까 이 두 개가 다 앞으로 세대에 걸친 문제니까 저 예. 개인 생각입니다만은 이건 더 시간을 두고 더 토론하고 연구하고 그다음에 공무원 연금은 나 개인 생각입니다만은 현재 연금 수령자가 한 30만 명이 넘는데 그중에 예를 들어서 국장급 이상 고위공직자 출신들 나는 그런 사람들이 좀 앞장서서 지금 현재 받는 것도 좀 희생하겠다는 어떻게 이런 태도를 보일 수 없을까?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예. 근데요, 이 제가 볼 때 이 국민연금 얘기하고 이거 여기에 핵심이 뭐냐면, 예? 10% 지금 현행에 받는 거에서 10% 더 받기 위해서 내는 돈은 그 두 배 가까이 더 낸다는 거거든요. 근데 국민들한테 야, 니들 돈 더 준다, 우리가. 이런 식의 아마 뉘앙스를 주려고 했던 모양이에요. 근데 2배 가까이 더 내게 된다라는 사실까지 합하면 이거는 분명히 공론화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론 수론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민과 함께 고민을 하고 국민들의 얘기를 반영을 해줘야 되는 문제 아니에요? 이거 자기네들끼리 모여가지고 야 이렇게 하자 그러고 끝나는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공무원 연금도 더 내고 덜 받는 거 그렇게 해서 333조만 절감 효과가 있다고 하는 것은 일반 국민이 납득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하루 이틀에 결정될 문제가 아니고 다음 세대까지 걸려있는 문제니까 저는 이 논의를 좀 더 연장해서 심도 있게 지금 신 교수님 말씀대로 할 필요가 있고 예. 그런 점에서 박 대통령이 태클을 건 것은 나는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이런 현상이 왜 벌어졌을까요, 이게? 예? 이게 여야 간의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얘기했지요. 국회의원들을 향해서 포퓰리즘이라고 인기 영합적으로 이 하루아침에 내일 모레일 뒷일은 생각 안 하고 결정해 버렸다고 그랬지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인기 영합주의라는 건 결국은 야당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막 여기에 반대하는 장관들은 뭐 일각에서는 야당 일각에서는 사표 이 사퇴시키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막 지금 막 설기가 등등한 것 같은데 문제는 지금 국민들의 분위기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잘 모르는 모양이에요. 그 포퓰리즘이라는 것도 먹혀야지 포퓰리즘이지 먹히지 않은 포퓰리즘이 이게 포퓰리즘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새누리당 지도부가 이게 뭔가 보여줘야 되겠다. 여야 협상 과정에서 타협이라고 하는 걸 보여주겠다고 하는데 정치 기술에 너무 매몰된 거 아닌가. 그 바탕에 국민의 실질적 고통이라든지 국민의 여론 수렴이라든지 이것은 대단히 소홀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이번에 안 되더라도 어쩔 수 없어요. 어차피 이게 적자가 누적돼 가는데 더 합리적을 찾기 위해서 저는 그렇습니다. 2, 3년을 더 끌면 어떠냐 이거죠. 새정치민주연합은 합의 깨면 가만히 안 있겠다 이런 얘기인데 지금. 예? 새누리당이 빌미를 제공했지요. 사인까지 다 했기 때문에 글쎄, 그렇죠. 이게 참 큰일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박근혜 대통령 또 한 가지 얘기한 것이 뭐냐면 이른바 성완종 씨에 대한 2번의 특별 사면에 관한 논란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직접 문제를 꺼냈습니다. 이 발언도 직접 들으시고 얘기 계속 이어가죠. 사면은 결코 비리 사슬의 새로운 고리가 되어서는 안 되고 국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는 한계를 벗어나는 무리한 사면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면권이 대통령의 헌법상 고유 권한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행사되어서도 안 됩니다. 해당 수석들은 공정하고 투명한 사면권 행사를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성완종 씨라는 사람을 행인지 불행인지 전혀 모릅니다. 모르는 게 퍽다행한 일이지요. 제가 성완종 씨를 아는 처지였더라면
저도 유탄을 맞았을는지 모르겠는데 지난 20년 전에 야인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런 사람 전혀 모르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아주 이 돌아가신 양반을 이렇게 두고 이야기하기는 안 됐지만은 아주 전형적인 천민 자본가야. 그러니까 차입 경영하면서 수단 방법 안 그리고 꼭 국회의원을 하겠다고 덤벼들어 가지고 이게 이 나라를 난장판으로 만들어 놔버렸단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노란한 고위공직자 정치인들 이게 참 딱하고 불쌍하고 볼품없고 2005년에 특별 사면이 되고 2년 뒤에 또 되고 그게 어떻게 그렇게 있을 수 있습니까? 대한민국에? 박근혜 대통령이 아주 흥분하는 거는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그러나 그 뒤에도 또 지금 새누리당의 고위당직자 내 이름은 뭐 안 바뀌겠는데 그런 사람들도 부자연스럽게 다 사면됐다. 그 뒤에. 지금까지 사면은 그렇게 해왔고 거기에 모두 놀아놨고 놀아난 이상 국민은 틀림없이 이런저런 이 거래가 있었을 것이라고 의혹을 갖는 것은 나는 합리적 의심이라고 생각해요. 따라서 이 문제도 반드시 경위를 밝혀야 돼. 단순한 대통령의 월권 행위인지 아니면 노무현 대통령을 착오에 빠뜨리게 한 요소가 있었는지를 조사를 해야 되는데 앞서서 성완종 리스트부터 박 대통령이 오늘 이 7일 만에 이제 다시 이제 이게 나왔는데 저는 지난번에 그 얘기를 했을 겁니다. 오늘 이 수석비서관에서 저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이게 중남미 갔다 와가지고 와병해서 감기 몸살을 심하게 앓았고 그런데도 4월 28일 날 이 새누리당 1호 당원으로서 할 일을 다 했지 않습니까? 성완종 그 사태는 사면을 했기 때문에 오늘날 그것이 원인이 돼서 리스트 파동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29일 투표 24시간 전에 홍보수석을 통해서 병상에서 간접 성명을 발표해가지고 그 표의 표심에 굉장히 영향을 줬잖아요. 이 부동표가 그러한 물타기가 아니었으면 저는 야권 쪽으로 대거 이동했으라 보는데 이게 글로 가려던 표가 멈칫해가지고 아 여야가 똑같구나. 시중 여론 그대로 표현을 하면 다 똑같은 놈들이구나. 이렇게 만드는데 박근혜 대통령의 성명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어요. 뭐 그렇다면 분석에 따라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죠. 오늘은 기자회견을 통해 가지고 4월 28일 성명의 취지는 이랬고 중남미 순방 성과는 어떻고 이걸 얘기하지요. 4월 29일 재보궐선거 끝난 다음 날 새누리당이 국방장관, 외교장관 불러가지고 YTN 보도를 보니까 당신들 말이야 외교를 저울질 하다가 한국 고립을 자초시키지 않느냐. 그러니까 원님 지나고 난 다음에 나팔 부는 소리를 했어. 박근혜 대통령 그 16일부터 27일까지 순방 기간에 반동회의가 있었어요. 22일부터 24일. 거기에 지난번에 거기 대통령이 안 갔다 그러니까 사회부총리 갔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때 지적은 사회부총리 가봐야 소용이 없어. 앞줄에 전부 국가 원수들 시진핑 아베 인도네시아 대통령인데 거기에 우리 대통령이 서 있었어야지요. 거기에서 시진핑 아베가 중일 정상회담 했지 않습니까? 중남미는 말이죠. 그 회의에 비하면 급하고 신속히 해야 할 순방이 아니라는 것이 지금 증명이 됐어요. 새누리당도 그렇고 새정치연합도 그렇고 지난 4월 한 달을 4.29 재보궐선거에 매몰되다 보니까 이런 국가적인 외교상의 이익을 가늠해갖고 사전에 면밀하게 정부에 건의하거나 비판할 거 다 놓쳐버렸다 이거죠. 이런 점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오늘은 저렇게 할 게 아니라 소상하게 국민에게 자기의 소견을 얘기하고 특히 성완종 리스트에 대해서는 저렇게만 얘기해버리면 안 되죠. 오늘 저 방송에서 지금 생략됐는데 어떠한 의혹이라도 부정부패는 남김없이 철저하게 가려내 처벌한다라고 하는 그런 각오로 나가야 된다고 했는데 적어도 법무장관을 불러가지고 구체적으로 지시를 하든지 아니면 기자회견을 통해서 검찰에 나는 엄중하게 명령한다라든지 이런 태도를 보여서 대통령의 결기를
결단력 있는 걸 보여야 되는데 안 그러니까 오늘 아침 지금까지 박 대통령의 우호적인 신문의 사설이 뭔지 하면 대통령의 무기력이 나와 있어. 무기력. 저도 동의해요. 박 대통령의 저런 모습은 정말 국가원수답지 않고 국민에게 우리 대통령을 전적으로 믿고 그가 말한 대로 따라가도 되겠다 하는 이런 신뢰를 지금 못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검찰 수사에 대해서도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다. 성완종 리스트에 대해서. 이런 여론이 지금 생겨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검찰이 최선을 다했다. 대통령도 그것을 위해서 울타리를 철저하게 쳐줬다. 공장 수사를 위해서. 이런 과정 끝에 전부 무혐의라든지 한두 사람 사법 처리됐다든지 이래야 특검 얘기가 안 나올 텐데 이건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대통령 자신이 만들고 있다. 근데 아까 말씀하셨지만 전 사실 다르게 생각하는 게 이번 선거에서의 가장 큰 결정적인 원인은 호남에서의 문재인 대표 체제의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한 거부라고 사실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물론 저의 개인적인 판단입니다만 그래서 사실 성남 중원이나 여기도 호남 분들이 많이 사시고 관악을은 서울의 호남이라고 얘기를 하고 광주는 뭐 호남의 가장 중요한 도시죠. 바로 이런 공통점 때문에 좀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그것이 오늘 조금 가시화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문재인 대표가 오늘 광주를 찾았는데요. 먼저 그 모습부터 한번 보시고 얘기 계속 나눠보죠. 이번에 아마 이제 광주 시민들께서는 자기 자식을 더 호되게 혼내는 그런 심정으로 우리 당에 아주 따가운 그런 아픈 질책을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그 질책을 저희가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또 통렬하게 반성을 하면서 우리 당을 완전히 새로운 정당으로 그렇게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저는 이 4.29 재보선 결과를 새누리 완성, 새정치연합 완패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김무성 대표와 문재인 대표를 시각으로 보면 두 사람이 각각 당의 간판을 걸고 싸웠는데 거기서 문재인 대표가 졌다. 네 군데 가운데 세 군데가 새누리당 이겼다고 하지만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원래 여당 표는 여당 쪽으로 갔고 원래 야당 표는 분열된 대로 그게 다 갔어요. 관악을도 정동영 새정치연합의 정태호 표를 합하면 새누리당을 압도하지요. 광주는 말할 것도 없고. 근데 밑에서는 야권 표는 야권 표대로. 문제는 중간 부동표가 어떻게 움직이냐 하는 거. 그게 이번에 안 움직였어요. 그래서 완성도 없고 완패도 없다. 표심으로 보면. 근데 만일 완승 완패가 없다라고 하더라도 오늘 예를 들면 문재인 대표가 광주를 방문했을 때 거기에서 이 광주 일부 시민단체들이 광주공항에서 시위를 했다는 거예요. 문재인 대표에 대한 반대하는 시위를. 물론 이 결과에 대해서 문재인 대표 책임져야죠. 책임 있다는 말 안 했어요. 예. 진정한 사과도 안 하고. 책임을 진다는 얘기는 했어요. 거취 표명을 안 했을 뿐이죠. 책임을 통감하거나 자기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는 얘기는 처음에 했죠. 그게 아주 미흡했다고. 그런데 문재인 대표는 그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 패인의 정확한 걸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핵심은 이겁니다. 친노가 발호하고 있다. 그래서 호남의 민심을 배척하고 있다.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열린당 만들고 김대중 노선에 어긋나는 일을 하고 그다음에 이 비친노 호남 출신들을 야박하게 대한다. 이거거든요. 어차피 우리는 경상도 전라도 당이거든. 이 두 당이. 그런데 이쪽 새누리당 경상도 당은 일사불란한 것 같은데 이쪽은 그렇지 않다는 그러한 현실 때문에 그런 것이니까 이러한 것을 깨기 위해서는 아주 새누리당보다도 더 앞장서서 정당 개혁과 공천 개혁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것은 주민들에게 모든 걸 돌려줘 버리는 겁니다. 거기에 그렇게 되면 친노고 비노고 없는 거 아닙니까? 이것을 문재인 대표는 말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못하고 있는 한 잘 모르고 있지 않나는 생각이 드는데. 자, 거기에서 제가 여쭤볼 게 있습니다. 과거에는 선거에서 실패하면 당대표들이 전부 그만뒀습니다. 김한길 대표도 그렇고 연철수 대표도 그렇고 손학규 대표도 그렇고 다 그만뒀거든요. 문재인 대표는 가만히 있단 말이에요. 자, 이것이 올바른 태도입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는? 물론 저 같으면 제보고 건의하라 그러면 본인이
대통령 꿈도 있고 이런다면 지금 물러서 있는 게 더 낫지요. 계속 이렇게 앉아 상처 입는 것보다도. 근데 저렇게 안 물러서고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저렇게 있으면서 뭉개고 있으면서도 그 개혁의 진정한 방향을 본인이 제시할 수 있다 그러면 당원과 전라도 민심도 용납하겠지요. 그러니까 조금 더 두고 봐야지요. 정대철 전 대표 같은 이도 그만두는 게 정답이라고 얘기할 정도니까. 예. 근데 이제 지금 자꾸 분위기가 이러니까 천정배 의원 같은 경우에 광주에서 무소속으로 당선이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무소속으로 당선된 천정배 의원이 뭐 신당을 만든다기보다는 이거 세력을 규합해 나가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사실상 지금 같은 분위기에서 사정치민주연합 내의 호남 지역 의원들도 굉장히 자신의 정치적 미래를 불안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호남 지역의 새정치연합 소속 의원만 문제되는 게 아니라 수도권도 강북 지역은 네. 호남 민심 지배 지역은 다 똑같아요. 그런데 천정배 의원의 그 앞으로의 향방은 더 두고 봐야 되겠지만 저는 크게 봐서 찻잔 속에 파랑에 불과하다. 천정배 의원이 어떻게 해서 혼자 독자 세력과에서 정당을 만들고 가겠습니까? 그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어떤 노선을 재정립하고 공천 계획도 하고 그러한 공약서를 나는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 지금 이 소용돌이는 제가 보기에는 몸살을 앓고 있는데 거기에 어떤 공약서가 나온다. 지금 동교동계가 다음 주 화요일 날 김대중 대통령 묘소 참배하고 매주 난 다음에 화요일에 참배하죠. 무슨 독자적 소리를 네. 내고 동교동계 지분 단락하면 그것도 현실에서 어긋나는 일이지요. 이상에 반하는 것이니까. 개혁이에요. 개혁. 그걸 위해서 문재인 대표가 오늘이라도 골몰에서 내놓으면 예. 물러나는 소리가 줄어들 것이고.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홍준표 경남지사가 SNS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바둑에 팩감에 되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홍준표 지사가 정말 딱한 생각이 듭니다. 본인은 굉장히 억울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 저도 그 점에 있어서는 홍준표 지사를 동정합니다. 심정을 이해를 해요. 완전히 유탄 맞았고 파편을 맞은 겁니다. 8명 중에 비박은 혼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홍준표스럽다는 말이 있거든요. 준표스럽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진주의료원도 문 닫아버린, 무상급식도 중단해버린다. 떠들 사람은 떠들어라. 그게 이제 놈자를 붙여 실감이 나는데 떠들 놈은 떠들어라. 반대할 놈은 반대라. 나는 이 길로 간다. 직정경행. 내가 생각하고 옳다고 하는 것을 스스럼 없이 모래시계 검사 출신답게 아무런 겁 없이 그냥 일도양단에서 나간다. 이게 준표스럽다는 아주 명사가 되어버렸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은 준표스럽지가 않아. 전혀 않고 볼멘 소리를 하고 있다고. 이것은 나와의 싸움이다. 그 다음에 죽기 직전에 그것은 악심을 갖고 한 것이니까 증거 능력이 없다. 무슨 소리야? 증거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소리를 하는 거 보면 지금 국민의 절대 다수가 8명이 다 돈 먹었다고 다 이렇게 거의 단정적으로 얘기해요. 그 시간 관계를 인용하지 마십시오. 예. 절대 다수가 그런 여론조사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홍준표 지사에게 내가 다시 한번 건의를 하는데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고 절대로 그 돈을 안 받았다고 확신한다면 그 길로 가고 아니라면 이실직고해서 국민의 이해와 양해를 구해라. 그러면 이까 구속될 리도 없고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는데 예. 반드시 국민적 사면이 될 것이다. 그리고 성완종 리스트 8명이 이게 제공했다는 사람이 메모 남기고 육성만 일부 남겼기 때문에 전부가 발뺌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한 사람 홍준표 지사가 홍준표스럽게 행동하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이실직고하고 국민 앞에 고개를 숙여하는 이런 모습을 보인다면 나머지 7명을 부끄럽게 하고 그래서 어쩌면 이 파동을 아주 극적으로 승화시켜서 해결하는 계기를 그럼 어쩌면 홍준표 지사가 그거로 인해서 확실한 대통령 후보가 되는 길이 본인은 생길 수도 억울하다고 있다. 이거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지금 어쨌든 본인은 억울하고 진실이 밝혀진다는 건 본인이 이제 안 그렇다는 그러니까 게 저는 밝혀진다. 하늘을 그런 우러러 얘기니까.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고 이 얘기를 안 하고 있다고. 그렇게 하려면 그거부터 얘기하고 하라 이거지.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박 대표님이 말씀하신 여론조사는 한국갤럽이 지난 21일, 4월 21일부터 23일간 사흘간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에게 휴대전화 RDD 표본조사
RDD 방식으로 한 거고요.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실시가 됐습니다. 표본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고요. 응답률은 16%인 여론조사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